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칫 방심한 사이, 손가락 절단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성공적인 수지 접합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우 병원장과 함께 수지 접합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지 접합 수술은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혈관과 신경, 근육, 인대 등을 봉합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입니다. 더구나 수지 접합 수술 이후 손가락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절이 굳지 않게 풀어주고 근력을 강화하는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우 병원장과 함께 수지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가락 절단 사고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요? 네, 이제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는 성인의 경우 돌아가는 회전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라인더라든지 놓아있는 전기톱에 자기 손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프레스 사고 이런 경우에도 많고요. 아니면 날카로운 그 철 같은 경우도 놓고 망치질을 하거나 이럴 때 절단되기도 하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그 경운기 벨트에 손가락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콤바인이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복합기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기계에 의한 절단 사고들이 많습니다. 대개 근데 절단이 되면 그냥 신체 한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손가락 절단 사고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 심평원이라고 그러죠. 건강보험센터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네. 대개 전국에서 발생하는 완전 절단되는 경우에는 한 1만 2천 건, 12,000건 정도 발생합니다. 정말 많네요. 네, 그중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7% 남짓 5에서 7% 또는 8%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대개 한 1,000건 정도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주부가 음식을 할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부들 같은 경우도 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요리할 때는 절단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얼은 거를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깨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죠. 무리하게 손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그런데 손이 들어가기도 하고 분쇄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절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에 끼거나 아니면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타고 가다가 장난치다가 손이 들어가가지고 절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가락 절단 사고 당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응급처치는 그 신속함도 물론 중요한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쳤을 때는 대개 이제 깨끗한 헝겊이라든지 속옷이나 이런 걸로 절단된 부위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쇼크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위를 꽉 눌러서 지혈을 함으로 인해서 출혈을 방지하고 쇼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절단된 부위가 너무 더러우면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물에 씻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유에 담근다던가 그러시는 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빨이 빠지면은 우유에 담근다거나 알코올에 담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행동이군요. 네, 물에 담궈도 안 되고요.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우유에 담근 그 절단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접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절대 담그지 마라.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생리식염수라고 우리 몸하고 같은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그건 씻어내도 안에 있는 조직이 물을 밖으로 뿜어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싸가지고 또 얼음에 직접 담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이 그거를 응급처치를 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수건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혈을 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있는 그대로 가까운 병원에 가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처치해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수지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제 모든 사고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수해 현장에서 또는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 이럴 때 또 우리가 뇌사 또 심장 정지가 왔다든 이럴 때 골든 타임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절단되었을 때 이 골든 타임은 대개 이제 8시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처치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손가락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똑같은 6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처치해서 우리가 냉장 보관을 하거든요. 한 4도 시 정도에서 잘 보관이 된다면은 24시간 후에 하더라도 결과가 좋다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 절단 사고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떤 거에 절단당하셨는지 가지각색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절단 부위 상태가 달라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칼에 딱 절단 2조각이 나거나 이러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체에 이렇게 다치다 보니까 뽑힌다든지 아니면은 힘줄이나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것이 이렇게 부족하게 돼요. 갈아 없어졌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렇게 뽑힌 상처들은 또 접합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프레스기에 눌리거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이 들어가서 아주 그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뼈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상처 말고 그런 상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단된 부위 잘 보존해 오거나 골든타임도 잘 지켰는데 이 접합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맞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프레스기에 눌렸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죄송한데 그 우리가 쥐포를 눌러놓은 것처럼 손이 완전히 으깨져서 정말 두께가 반절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나 혈관, 뼈 등이 완전히 없어져서 도저히 접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공률이 거의 뭐 10% 이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절단된 절단지의 상태에 따라 접합하는 그 어떤 확률이라든지 생존 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안 남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손가락 절단이 발생해서 수지 접합 수술이 필요할 때 전문 병원을 선택하는 요령 같은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절단이 되면 대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수술 자체가 좀 어려워요. 미세접합이라 보니까 현미경을 보고 대개 24에서 30배 정도의 확대된 현미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의 크기가 대개 1mm 이하예요. 이 손가락 끝에 쪽에는 1mm라고 하면은 그 벽은 0.2mm 정도. 엄청 작네요. 네. 근데 그거를 꼬매주는 실은 0.02mm. 그래서 현미경으로 30배 정도 확대하면 보이는 정도의 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미세한 그런 실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이 현미경 수술이나 아니면 수부에 대한 어떤 그 지식들이 아주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지접합 전문 병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가능할 겁니다. 대개는 이제 이 수지접합하는 병원의 그 전문의들은 일반적인 병원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큰 병원에도 1명이나 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병원들은 적어도 서너 명 또는 5명이 있어서 그것들을 매일 교대해야 되고 24시간 360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태에 따라 다른 방식의 수지 접합 수술이 이용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절단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크게는요. 물론 3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완전히 절단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 절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이 끊어지고 또는 신경이 끊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혈관만 이어주는 경우에는 혈관이 잘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경우에는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하다가 한눈 팔고 잠깐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다쳐서 혈관을 다친다든지 또는 그런 경우에는 혈관을 봉합해 줘야 되고요.
또 신경이 다치는 경우에는 신경을 봉합해 줘야 되는데 혈관은 있기만 하면 바로 혈액이 통해서 생존이 가능하지만 신경은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감각도 100%다 돌아오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불완전 절단이라고 하고요. 이제 완전 절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끊어져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접합하는 이런 수술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심하게 손상이 돼서 제대로 된 그 접합을 못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절단이 돼서 없어졌잖아요. 그 재건 수술이라고 그래서 없는 부위를 다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저 발가락에 있는 거를 옮겨서 또 일부 엄지발가락 일부를 옮겨서 손가락 모양을 만들어주고 기능을 하게 하는 이런 재건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크게 없는 되면. 부분을 만든다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네. 그럼 먼저 일반적인 수지 접합 수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대개 이제 수지 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잇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팔목이나 손목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뼈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 부위, 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힘줄을 다시 이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뼈를 고정하고 힘줄을 이은 다음에는 혈액이 통해야 그 죽은 조직 또는 아직 그 개통이 되지 못한 조직들이 다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동맥을 잇고 다음엔 정맥을 잇습니다. 다시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신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 있거나 어떤 작업을 하는데 감각이 있게 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잇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피부를 잇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수지접합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나 신경은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야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지 접합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 접합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접합이라는 큰 혈관들은 루페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눈 안경처럼 이것만 보고도 할 수 있지만 끝부분으로 갈수록 현미경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 미세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미터가 아니고 그 이하 단위로 내려가는 0.02mm짜리 실을 가지고 네. 눈이 안 보입니다. 저 맨눈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저도 네. 할 때도 잠깐 한눈 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없어진 것이 보이면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현미경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혈관을 잇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미세 접합 수술 자체는 그렇게 쉬운 그런 수술은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응급이고요. 대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한두 시간 내에 가능한 게 아니고 보통 서너 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5개를 다 끊어졌다 이러면은 날을 새서 또 뭐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8개가 9개 이렇게 끊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혼자 못하고 팀을 이뤄서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런 데 아픈 걸 그냥 고질병을 달고 산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미세 접합 수술은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려운 수술 같은데요. 네.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모양이거든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보존해야죠. 그렇죠. 네. 네. 절단됐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붙여주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해요. 그러나 요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서 신경을 이어줘서 그 사람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용적인 것만 생각한다면은 붙어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하고 감각이 느껴지려면은 아까 그런 미세한 신경을 잇고 혈관을 잇고 힘줄을 잇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만이 그런 기능도 하고 또 미용적으로도 보기 좋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모든 과정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하는 게 무엇보다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다양한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 미세 접합 수술이 특히 더 어려운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면은 이 러닝 커브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그 어떤 일을 할 때 잘하게 되는 어떤 과정까지가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30배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눈동자도 잘 안 돌아가야만이 그 안에서 그 필드 안에서 30배 확대된 것들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겪어야 돼요. 수부 이제 뭐 미세
수부 전임이라는 것도 과정도 한 1년 정도 겪어야 되고요. 그 뒤로도 오랜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접합 수술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후학이 양성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냥 3D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네.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지만 성형외과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이런 미세 접합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용 성형은 따로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 정형외과 같은 경우 또 미세 수술을 하는 선생님들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닝을 정확히 받았다면은 수술하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수지 접합 수술을 해주신 이후에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특히 더 조심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되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오면은 수지 접합을 하고 나서 환자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는 얘기가 혹시 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담배를 피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말초 부분에 있는 그 실제적인 혈관이 0.5mm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담배를 한번 딱 빨게 되면은 실제로 한 20%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혈구가 가다 막히게 돼요. 네. 그래서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만병에 다 맞습니다. 안 좋네요. 네, 특별히 저희 미세 접합 수술 손가락을 접합하거나 혈관을 이은 이 신경을 이은 환자들은 절대 담배를 피지 말라고 첫 번째 당부하고요. 네. 두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오. 커피라든지 이런 거는 3주 동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네. 왜 그러냐면 카페인 자체가 우리 흥분 이렇게 역할들을 좀 하잖아요. 각성시키는 역할. 근데 혈관 자체를 또한 수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들어간 음식도 안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의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저희 병원은, 저희 나라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수술하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네. 외국 가니까 거기는 절단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1인실에 있고요. 우리가 소변줄이라고 그것도 꼽아줘서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방 안의 온도도 한 24, 5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 또 감정적인 기복이 있으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그 면회 오는 분들을 못하게 합니다. 더 완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군요.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1인실에서 딱 놓고 한 3주 정도를 그대로 보는 걸 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재접합하고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 예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처음 듣고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얘기가 수술 이후에 의료용 거머리를 치료로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 그럼요. 제가 아마 가장 어린 아이한테 썼던 거는 제가 한 25년쯤 전에 네네. 18개월 된 아이한테 썼거든요. 근데 잘 살았어요. 그 의료용 거머리는 그 거머리가 이게 빨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모내기하고 이러면은 그걸 떼내고 나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뭐가 있냐면 헤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의료용 그 헤파린하고는 다르지만 천연 헤파린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이런 지혈을 안 되고 계속해서 출혈하는 효과를 내요. 또 거머리가 죽은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우렬이 된다든지 정맥이 안 좋은 경우에도 굉장히 생존율을 높이는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수지 접합 수술이 어려울 때는 대신 발가락을 이식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외관상 어떨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용이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이 됐는데 도저히 접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전에는 그냥 없는 상태로 상실감을 가지고 사셨는데 네. 지금은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기능이 50%라고 그래요. 50%, 20%, 10 이렇게 해가지고 100%의 기능을 한 손으로 한다면은 엄지의 기능이 50%이다 보니 중요하네요, 중요하잖아요.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이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마디가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발가락을 조금 이렇게 통통한 그 부분까지 떼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기능도 어느 정도 하고요. 네. 힘줄도 다 있고 신경, 혈관, 인대 다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엄지발가락의 한 3분의 2 정도만 떼고 뼈까지 같이 떼가지고 이쪽으로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뼈는 이제 골반에서 떼서 이식하고 엄지발가락이 한 3분의 2 정도를 벗겨가지고 발톱까지 해서 이식하게 되면은 모양도 엄지손가락처럼 되고요. 기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론 기능이 100%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괜찮으니까요. 네네. 신기하네요. 그럼 아까 한 3주 정도 보통 안정을 취해주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지접합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상 기능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통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잡나요? 이제 대개 이제 뼈 같은 경우는 6주를 저희가 어느 정도 붙었다. 그래서 핀을 빼거나 이런 경우에는 6주를 보고요. 네. 그러나 신경 같은 경우는 안정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 기능을 하는 기간이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다시 떨어지거나 혈관이 재파열되거나 신경이 기능을 다시 끊어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신경은 한 3주 정도, 혈관도 비슷하게 한 3주 정도. 그러나 이제 신경이 살아나는 데는 6개월, 1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생존이 돼야만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붙는 기간은 한 6주, 그다음에 신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간은 한 3주 정도, 혈관도 한 3주 정도, 피부는 한 2주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려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기능이 시작되고요. 감각이 돌아오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재활을 하는 것도 그럼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게 워낙 절단 사고가 갑작스러운 사고이긴 하지만요. 평소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좀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주의인데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 덩어리를 깬다고 좀 높게 놔뒀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자녀들한테 먹이고 천천히 싶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이나 이런 건 좀 깨지 않고 그다음에 작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그 안전장치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끄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장치를 켜고 손이 들어가면 멈추는 이런 동작들 하는 기계들을 잘 사용하시고 또 손이라든지 발에 이렇게 안전화라든지 쇠로 이렇게 보호하는 장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신다면은 절단이나 이런 극한 상황들은 막을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데 가는 것, 또 칼을 가지고 논다든지 요즘 보시면 싱크대 뒷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네.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손 안에다 넣는 것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을 일상화하고 그런 안전수칙들을 지킨다면은 그런 절단 사고들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평소에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 대대로 건강한 신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가지고 또는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잘 처치해서 전문 병원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체에 상실감을 갖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전문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우 병원장과 함께 수지 접합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